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10% 높은 21,553.0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9% 오른 2,447.8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1% 상승한 6,274.4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전월과 변함없음이었습니다. 6월 PPI는 전년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지난 8일로 끝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주째 증가세를 접고 감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000명 줄어든 24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과잉이 당분간 지속할 것 같다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1.30% 오른 배럴당 46달러 8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틀째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소매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었죠.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0.74% 상승한 2,4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2,42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는 다소 기대에 못 미쳤었는데 코스닥은 0.24% 상승한 652를 기록했고 5거래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4일 금요일인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금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어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는데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 내 돌아다니는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
그 부분들이 과연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 어제부터 우리 시장 내 그리고 어제부터 글로벌 증시 내에 강력한 어떤 그 힘을 보태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다소간의 좀 완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 부분들, 소위 말하는 유동성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미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 소위 말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 당장은 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 소위 말하는 조금 좀 이연시켜가겠다, 지연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시장에 좀 투자 심리를 급진적으로 호전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다라는 부분. 사실상 지난주, 지난주 돌아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로존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말 한마디가 소위 말하는 유로존에서의 긴축선의 가능성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갈팡질팡 혼조 양상을 만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에 반해서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근데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국 유동성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완화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 지속된다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짧은 시간 안에 다시금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유동성의 완화 장세가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의 혼돈 장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짧은 관점으로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 관점으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좀 눈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뭐니 해도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투자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어제 이주열 총재께서 우리나라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지난 4월 상향 조정한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추가적으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2.7% 상승, 2.8% 상승 가능하다. 이런 전망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일본도 마찬가지죠. 이번 19일, 20일 그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일본 소식통에 의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올해와 내년 0.1%에서 0.2%포인트치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일본 역시 4월의 기존 전망치는 올해 1.6%, 내년 1.3%였습니다. 여기서 각각 0.1%와 0.2%포인트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 일본 통화 기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그 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통화 기조는 완화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통화 기조를 긴축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왜 최근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완화 기조로 움직일 그런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한 단초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것.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이 부분 자체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미국에서도 2%의 물가 상승 전망치 1, 2년 안에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이 완화되는,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국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 물론 최근 들어서 4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면서 45달러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여전히 그 오펙 국가의 감산과 미국에서의 증산 서로 양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혼조 양상을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꼭 주목을 해보면서요.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요국들의 통화 기조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짧은 관점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하나 보태주는 짧은 관점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가 G7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어제 기준금리를 7년 만에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 캐나다가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금리 인상 기조가 또 한편으로는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캐나다에서 유로존으로 확산됐고 유로존은 곧 영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노르웨이랄지 스웨덴이랄지 계속되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금리의 상향 가능성, 긴축선의 가능성을 분명히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다. 미국 기업과 일본은 아직은 완화, 긴축에 들어갔다가 다소간의 좀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캐나다를 비롯한 유로존, 영국 등등은 여전히 좀 긴축 기조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좀 양립되는,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의 혼란 과정, 분명한 것, 경기 민감주와 은행주 서로 상반된 분위기, 상반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그 안도랠리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안도랠리 그렇게 길게 갈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오히려 두시면서요. 하반기 유동성 긴축선의 가능성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오히려 조금 짧은 호흡으로 시장 매매 전략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또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개별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9월로 예상되고 있던 애플사의 플래그십 모델, 특히나 아이폰 출시 10주년 기념작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아이폰 8에 대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출시 시기가 3에서 4주 정도 미뤄질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삼성전자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250만 원을 넘어서며 종가를 찍었었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표님? 네. 최근 시장 내 가장 핫한 부분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만 원을 넘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당에 지금 7만 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특히나 삼성전자와 어깨를 견주고 있는 애플 컴퓨터의 주가 상황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전히 조금은 좀 어려운 국면 그렇게 확 펼쳐나가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들 어떤 그 변동성 국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폰 8 출시 실제로 9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좀 중대 결함이죠.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8에는 이미 기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델 기능인데요. 무선 충전 기능 그리고 3D 안면 인식 기능. 삼성전자는 성공을 했죠. 이미 긍정적인 버그 없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폰 8 출시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무선 충전 기능과 그다음에 3D 안면 인식 기능 여기서 중대한 지금 결함이 발견됐다. 과연 이 버그를 1, 2주 안에 출시 이전에 9월 이전에 잡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한 달 정도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상당히 어떤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 아마도 9월 출시는 어려울 듯 싶고요. 오히려 10월경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두 가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프리미엄 폰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반사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오히려 3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통신업종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통신업종에서의 이슈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통신비 25% 인하 추진 정부 입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영민 장관 취임을 한 이후에 통신비 본격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그런 발언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그런 소식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통신비 인하 압력 이슈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이랄지 KT랄지 LG유플러스랄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이번 2분기 실적 역시 상승세보다는 소폭의 마이너스 가능성, 한 3, 4% 정도의 실적 감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마음속에 더 두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 3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선택약정 할인율을 비롯한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3분기에 아마도 최정점에 달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폰 A 출시가 한 달이 연기되는 바람에 9월이면 3분기죠. 하지만 10월, 11월이 되면 4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역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이슈 꼭 좀 물론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미리 염두는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참조 삼아 말씀드립니다. 예, 아이폰 8 출시가 미뤄진다면 국내 통신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도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400시대를 열었습니다. 신 대표님은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서서 지금은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조언하셨는데요. 오늘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저는 그 시장을 볼 때 외국인 수급을 계속해서 주목을 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 어제 외국인 수급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죠. 실질적으로 다우종합지수 그리고 다우종합지수의 사상 최고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2,410포인트를 훨씬 넘어서 2,42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중에 나타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그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 한번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3시 20분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은 1,2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동시호가 10분 사이에 외국인의 순매수 3,4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2,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10분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 유동성의 안도 랠리에 대한 흐름, 이 부분들이 장기화 쪽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런 움직임들, 결국은 단기적인 안도 랠리의 가능성, 이 부분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도 랠리를 만들어낸 가장 큰 이슈는 유동성 이슈였습니다. 유동성 이슈를 놓고 엇갈리는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 업종하고 은행 업종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을 긴축으로 선회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은행주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이연이 되고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특징 은행주는 하락하고 경기 민감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포스코까지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앞으로의 남은 시장 과연 유동성의 안도감이 계속될 수 있을까의 여부 아마도 혼란스러운 유동성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 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나라의 금리 동결, 일본의 금리 동결 가능성,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완화 기조, 일시적으로, 그리고 카나다의 금리 인상, 유로존의 긴축 기조 가능성. 조금 좀 상반된 모습들,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짧은 호흡의 매매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긴 그림에서 본다라면 유동성 이슈는 계속해서
긴축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의 확대를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저점 기회를 활용을 해서 늘려가는 것이 낫겠다. 이제 어찌 보면 매도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업종과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업종 분명히 나눠집니다. 시장 주도주와 시장 소외주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주도주, 이제 앞으로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논란이 분명히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셔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소외주, 실적에 대한 부담 이슈는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시점이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라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것이 과연 언제 내릴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언제 매수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업종군, 종목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장기 소외주 그리고 오히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중소형 코스닥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 이 부분으로 서서히 무게중심을 이동해 나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오늘장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 타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개장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여놓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2,400시대를 이야기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김민수 부장께서는 국내 증시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분석 잘했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흐름을 보면 어제 이슈가 여기에 여러 개가 좀 있었죠. 옵션 만기일이나 금통위 결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를 뭐 무색하게 할 만큼 뭐 그거와는 상관없이 시장은 시작부터 빠르게 2,400선 넘어서 장중에는 2,420선까지 갔다가 약간 그래도 예의상 살짝 좀 접으면서 마감을 했던 상황이었죠.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사상 최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솔직히 지금 주변 분위기 보면 좀 다릅니다. 특히 과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한다 그러면 난리 났었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9시 뉴스에 대서특필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물론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의 방송국 같은 경우도 특집으로 나오죠. 특집 그래서 빠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증시 시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면서 패널 분들 모시고 그때 저도 많이 바빴었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바쁩니다. 계속 올라가서 그런지.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의 어떤 고무적인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차분한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야 할 길을 당연히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분위기가 더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잘 나오고 경기도 이제 저점에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 드리면은 시장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은 몇 가지 요인들 중에서 물론 미국 시장이 강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로 강해서 다우지수는 신고가 나왔었죠. 거기다가 나스닥은 기술주 때문에 되네 마네 얘기를 하다가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지금 준비 과정이 들어오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가 포문을 잘 열었고
삼성전자 이후에 IT주는 당연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일단 힘내는 종목들이 많겠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좀 자신감을 얻는 상황들이고요. 예. 거기다가 어제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이쪽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발표했던 금통위 이후에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한 두세 달 전부터 나오고 있는 기조였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소비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어떤 좀 부진한 이유로 자리 잡았었던 내수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 전반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 일단 또 삼성전자만 끌고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에이 삼성전자만 가네 뭐라고 했을 텐데 네. 어제 그러지 않았었죠. 어제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 섹터였던 IT를 비롯해서 철강주 또 어떤 FTA 재협상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왔어도 그대로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화학 쪽, 은행, 증권주 다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흐름들이 어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고무적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시장이 보통 2,400선을 앞두고 약 한 20일 동안 거의 횡보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 날에 다시 한번 레벨업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을 9시 뉴스에서 호들갑 떨고 있지 않은 이유는 말도 안 되게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증시가 오르는 거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아직 코스피 고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하반기 2,600까지 갈 수 있겠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2,600이면은 한 10%도 못 가는 수준이죠. 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요. 예, 그거밖에 안 갑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들인데 이제 하반기라고 이렇게 둘이 뭉실하기보다 이제 언제냐 예.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앞으로 보통 다른 타 방송국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지수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건 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냥 그럴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는 10,000포인트 갑니다. 그럽니다. 저 죽을 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하반기 정도까지만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왔던 특히 이제 보통 제가 중장기 패턴을 보게 되면은 연봉이라는 걸 많이 보죠. 어떤 한 해에 대한 봉 흐름들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 지금 발동이 걸려 있는 상황 쪽에서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하반기까지도 계속 시장의 상승세를 열어놔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서 2,600 간다, 2,700 간다 이런 건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좀 더 후하게 써서 3,000 간다 이런 의미보다 가장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얘기 드리는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계좌가 시청자분들과 투자하시는 분 계좌가 지금 처음으로 2,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잔고가 2,600만 원, 2,700만 원 아니면 시장보다 더 세게 가서 3,000만 원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지수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수에 맞춰서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지금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그냥 장종방송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들 오늘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둥그스름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차원에서는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고 특히 보통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도 항상 보게 되면은 추세적인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하는 변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담은 10줄에도 담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비중을 늘려서 그쪽의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전략들이 적어도 시장과 같이 가는 전략이고 적어도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하셨던 뭐 IT나 철강, 화학 쪽이 될까요? 그렇죠. 그쪽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예. 특히 경기가 호전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 가장 그에 따라서 같이 발돋움할 수 있다는 종목들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제가 또 여기다 업종과 종목들을 세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실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만약에 SK 하이닉스다라고 하게 되면 네. SK 하이닉스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나오고 올해 한 해 지금 보게 되면 순이익이 9조 가까이 나올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2조 원밖에 안 됩니다.
무척 싼 종목이죠. 그런데도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어. 저거 지금 어떻게 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10중 8명이시죠. 그런데 이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난번에도 62,000원대 이런 어떤 눌림목들 이럴 때마다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그 다음에 시장을 맞춰갈 수 있다는 진리는 언제든지 통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가 장중에 2,42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코스닥장은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강조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어제도 새 통화를 받았습니다. 시장은 신고가인데 왜 제 종목은 이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반 하소연, 반 답답함, 예. 그리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앞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기반의 차이. 경기가 좋아지는데, 대형주가 실적이 나는 속도, 실적 폭이 커지는 부분들과 중소형주가 실적이 커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같은 자본금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와 10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수익이 나는 비율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흐름들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를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성장주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기술만 개발해서 이 기술이 상용화돼서 이제 앞으로 잘 팔려서 잘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수익이 보통 지금 나오는 거에 10배, 20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장밋빛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이런 부분들은 보통 시장이 약간 이제 유동성 장세인 성격들, 그러나 즉 시장에 돈이 많아서 이를 충분히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유동성 장세에서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주가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가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유동성이 약간 축소가 되는 측면들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기조적으로 바뀌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뭘 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장밋빛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실적, 그러니까 즉 그때가 아닌 지금 당장에 뭔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거를 더 찾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단순하게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분위기 쪽에서 단순한 장밋빛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의 흐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라고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게 되면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만 사고 그쪽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주도권이겠죠. 예. 일단 개인 참여 관련된 부분들인데 개인이 시장이 안 가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좀 관심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지금 저렇게 많이 오른 대형주들을 어떻게 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들이겠죠. 이런 쪽을 종합해봤을 때는 일단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가니까 코스피만 사고 코스닥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어떤 양분된 흐름들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코스닥 예. 쪽에서도 신고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몇몇 섹터들은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적 중심이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중심으로 재편을 해 나가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을 대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자세가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는 또다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을 사자라는 장세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른 이유가 있을 거고요. 올라도 아직 실적 대비나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실적 흐름들로 봤었을 때 시가총액 전반적인 흐름들로 따져보기엔 여전히 싸다라고 하게 되면 접근을 해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 손해만 보고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약간 이 종목은 확실한 것 같아. 여기서 아무리 이제 추세를 이제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무리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즉 신용을 쓰거나
뭐 미수 같은 경우도 잘못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일단 무리한 결과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떤 흐름 패턴까지 모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무리했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복구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만약에 실장 대비해서 수익이 못 났다고 하게 되면 그걸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예. 인정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액션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시장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서울경제TV에선 여러 가지 또 종목들과 좋은 전문가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죠? 네. 그런 쪽으로, 계속, 방송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생각보다 전문가들이 대형주를 많이 추천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데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 같은 상품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좋고요. 특히 닮은 ETF를 떠나서 ELS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기 상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시장이 좋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못 쫓아가겠으면은 그 대안인 상품들도 연구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올 텐데 그를 어떻게 보면은 보통 보면은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루에 1% 오르고 하루에 0.8%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라고 하겠지만은 ETF는 항상 추세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됩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청하면서 시장도 이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저한테 한 20분 정도 주셔야 되는데 2분 만에 얘기를 하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또 짧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5분 하셔도 된다고 하시네요. 5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상황들이 지금 이제 FTA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어제 얘기를 하기를 일단 FTA 관련된 쪽에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제협상이 아니다. 일부 어떤 개정하고 관련된 어떤 소규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아직 모르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정치적인 게 좀 더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는 탄핵 발의했습니다. 자기가 탄핵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My Fellow America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뭔가 좀 보여주려고 많이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안보도 물론 안 보이겠지만 이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강화가 상대적으로 이런 성과를 위해서 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챙기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한미 FTA 쪽의 가장 쟁점이 한미 FTA를 시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본 쪽이 IT부터 철강, 기계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쪽에서요. 예. 그러면은 반대로 이를 좀 조정하자라고 나올 텐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었을 때, 가장, 어떤 지지 기반 세력이 높은 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괜찮았나요, 발음? 네. 지금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쪽이 자동차고요. 그리고 피츠버그 철강, 이런 쪽으로 한 대여섯 개 지역 쪽에서 블루칼라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지지 기반에 대한 화답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철강이나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압박들이 미국을 좀 챙기는 쪽으로 나가야 자기에 대한 입지가 공고해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 보호무역 쪽으로 좀 강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어떤 배경들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럼 반대로 철강주를 먼저 보게 되면은 철강주 물론 위축이 많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먼저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실적 쪽은 아무래도 철강 관련된 이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부분들, 즉 원자재 가격들은 하향화되어 있는데 철강 가격들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모습들이 먼저 반영되다 보니까 FTA보다는 실적은 먼저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부각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보호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지금 보니까 무역확장법 232조죠. 이게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여기서 또 한번 단기 충격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외부적인 모습들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실적 가지고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눌림목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 이제 자동차겠죠. 예. 자동차는
지금 G2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쪽은 한 19%, 6월 달만 보게 되면, 중국은 38%. 감소죠. 네. 예, 플러스로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인데, G2 쪽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줘도, 아무리 싸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조만간 노조 파업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자동차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실적 흐름들이 확인돼야 움직일 수도 있다란 쪽으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외부 압력까지 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일단 아직 막연하게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란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FTA 관련된 쪽의 앞으로의 흐름들은 봐야 되는데 예. 실적이 먼저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상황 보고요. 이 시간에 다시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